제가 최근에는 유튜브 방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우셨나요? 인생이라는 게 사는 게 말이죠. 즐거워야 하는데, 모든 것을 좀 즐겁게. 왜 애가 떨어질 뻔했습니까? 임산부는 아니신데, 담쟁이 농원님이. 소리가 너무 컸어요. 대북주가 안 가는데 왜 즐거워요? 뭐, 대북주야 가겠죠. 오늘이야 안 갔지만, 뭐 어제 갔는데 오늘 또 가면은 맨날 가면 안 되니까 하루 또 쉬고 뭐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제가 이제 멘탈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멘탈을 강조합니다. 멘탈.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 이제 즐거우셨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이제 멘탈이 정말 중요해요. 멘탈. 요즘은 이 멘탈이라는 말이 계속 좀 덜 유행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멘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좀 즐겁게 하느냐 하는 거. 즐겁게 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 말이죠. 일을 하기 싫어서 마지못해 하게 되면은 이게 효율이 잘 안 오르죠. 능률이 잘 안 오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즐거워서 막 집중해서 막 하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라든가, 만화책을 본다든가, 소설책 같은 거 보면 아주 잘 하잖아요. 근데 하기 싫은 공부를 하게 되면, 수학 공부하면 잘 안 하잖아요. 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여튼 이제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즐겁게 할 때는 이제 멘탈이 아주 강화되죠. 이게 아주 좋습니다. 근데, 즐겁지 않으면은 이 멘탈이 아주 위축되고 축소되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에서도 제가 멘탈을 계속 강조드리는 것이, 어쨌든 좀, 주식을 즐겁게 보고 재밌게 보고 빠지더라도 즐겁고 올라가더라도 즐겁고, 또 내가 맞추어서 즐겁고 못 맞추어서도 아쉽지만 즐겁고, 또 틀렸네. 요렇게 이제 멘탈을 강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주 좋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낙관주의자가 되라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일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죠. 이게 주가가 내리든 오르든, 이게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도 이제 스스로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예측하는 건데, 이 예측이 맞아서 즐겁고, 이렇게 틀려서 즐겁고, 이렇게 이제 어떤 가져가는 참 중요해요.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요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할 때나 또 회원 방송을 할 때나 박수를 자주 치라 그럽니다. 박수. 시작할 때나 끝날 때나 박수를 잡고 시작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이제 누구한테 박수를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야간에 공개 방송을 봤던, 아니면은 이제 주간에 회원 방송을 듣던 간에,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야 돼요. 응원해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는 설리라는 친구가 누군지 잘 몰라요. 처음 봤습니다. 설리, 맞죠? 설리죠? 근데 이 친구가, 이번에, 죽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악플 때문에 죽었다.
뭐 얼마 전에 또 선풀 뭐 하자 이런 운동도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악플을 달게 되면은 이제 남도 나쁘게 만들지만 자기도 나쁘게 만들어요. 남도 나쁘게 만들지만 자기도 나쁘게 만듭니다. 그 이제 일하는 게 즐겁고 남을 칭찬하면 자기도 즐겁잖아요. 남을 칭찬하면 자기도 즐겁고 또 이제 뭐 사업 같은 걸 할 때 결국 이제 뭐 축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오늘 축구 비겼다 그러죠. 축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참 상대방과의 이 싸움 그런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멘탈이다 이거죠. 멘탈. 내가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그리고 내가 막 축구를 즐기면서 꼭 이기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축구 자체를 즐기면서 하게 되면은 축구 잘 되겠죠. 참 재밌다. 오늘 뭐 시합이 이겨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즐기는 거죠. 시합 자체를. 그렇게 하면 이제 진짜 이제 멘탈이 살아나는 겁니다. 멘탈이. 그래서 저는 그 무엇을 하더라도 짧은 인생이 참 짧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방 뭐 인생 지나가는데 이거를 하여튼 내가 즐겁게 즐기면서 뭐 이게 밤에 야간 방송 들을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만이 좀 빨리 배우게 되고 뭐 공부도 마찬가지니까 하여튼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설리 얘기를 오늘 아침에 보면서 악플 때문에 고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악플을 할까? 옛날에 우리 율곡 이이 선생의 그런 말이 있었단 말이죠. 자세를 바로 하면 마음이 밝아진다. 네, 마음이 밝아지면 자세가 바로 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늘 몸가짐을 똑바르게 가지려고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음도 똑바라지고 마음이 그러면 몸도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할 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멘탈이다. 주식이라고 하는 게 뭐 사실은 그래요. 제가 쭉 봐보면 하락하는 날이 70%, 상승하는 날이 30%밖에 안 됩니다. 항상 하락이 많아요. 하락이 많아. 여러분들 어느 차트를 보더라도 상승 구간은 짧고 하락 구간은 깁니다. 짧은 상승, 긴 하락이거든요. 항상 보면 그래요. 전형적으로 요때 뭐 짧게 상승하고 요때 뭐 상승이지만 하락은 아주 길죠.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길게 보면은 삼성전자도 이렇게 이제 상승관이 많은 듯 하죠. 이때가 이제 많이 급하게 상승을 했는데 다른 때 보게 되면 하락 기간이 훨씬 더 길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락 기간이 길어요. 상승보다 하락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어느 종목이더라도 정말 좋은 종목이든 나쁜 종목이든 이게 쭉 보게 되면은 특히 뭐 나쁜 종목은 더 그러겠지만 항상 보면 하락은 길고 상승은 짧습니다. 이 하락이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좀 우울한 종목이에요. 우울한 사업이에요. 우울한 사업. 뭐 사업도 마찬가지려나? 사업도 보면 사업하시는 분 보면은 늘 사업 안 된다 그러죠. 자기가 만족할 만큼 사업이 잘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늘 사업은 잘 안 돼. 내가 만족할 만한 기가 막히게 행운이 있는 정말로 그냥 막 술술술 풀려나가는 그런 날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뭐가 잘 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잘 안 되는 것도 즐겁게 즐기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주식도 잘할 수 있고 주식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고 또 주식에서 우리가 어떤 수익 나는 비법들을 우리가 스스로 취득하게 되겠죠. 뭐 수익 나는 비법이라고도 자기가 스스로 취득하는 것이지 남이 가르쳐 주는 건 아닙니다. 물론 무슨 이제 그 스킬이라든가 뭐 기술적인 것은 물론 이제 좀 배우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제 자기가 돈 버는 방법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지 그것을 남이 가르쳐 주지는 않거든요. 그 자기가 돈 버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멘탈이 중요하고, 즐거운 게 중요하고, 이거는 뭐 나이가 많으시거나 작으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운 게 중요해요, 즐거운 게. 야, 내가 뭘 하나 사서,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뭘 하나 샀는데 물렸다, 이거죠. 물리면은, 이거 버려야 될 것인가, 가져갈 것인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라는 것 때문에, 괜히 침울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요거 내가 들고 가기로 했다. 들고 가기로 했다. 주가 하락했다는 것 때문에 괜히 내가 내 마음까지 상처받을 필요 없는 거죠. 왜냐면 기다리면 올라갈 테니까. 만약에 기다리면 올라가지 않는다. 이거 버려야죠. 이거는 버려야 됩니다. 근데 기다리면 올라갈 거라고 믿는다. 기다리면 내가 보기에 이건 절대 올라간다. 그렇다면은 괜히 뭐 지금 당장 주가 좀 내려와 있다 그래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가장 확실하게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 뭐 언젠가는 뭐 기다리면 올라가겠지 뭐. 그러면 지금 내가 삼성전자 가지고 속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은행주 가지고 있다. 은행주라는 게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주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 망하진 않잖아요. 안 망하고 언젠가 장주하면 올라갈 텐데 내가 그럴 때문에 왜 속상해? 속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주식이 잘 됩니다. 잘 풀려요. 잘 풀리는데, 아유, 내가 왜 그 종목을 샀을까? 그때 다른 거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제가 늘 얘기했던 조난자가 되는 거예요, 조난자. 옛날에 우리 그 영화에 보난자라는 뭐 그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미국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보난자가 아니라 조난자가 되는 거예요, 조난자. 조난자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제가? 후회하는 거야. 내가 그때 왜 그 비행기를 탔을까? 내가 그날 그 왜 배를 탔을까? 그 배만 안 탔으면은 내가 그날 왜 놀러 가자고 그랬을까? 이런 거, 그게 이제 조난자예요, 조난자. 끝없이 후회하면 끝없는 후회의 바퀴에서, 끝없는 후회의 바퀴에서, 이게 이제, 끝없는 후회의 바퀴에서 결국, 사망한다 그러죠, 사망한다? 그죠? 끝없는 후회의 바퀴에서 사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한테 멘탈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가지고 설리 얘기가 있어가지고 설리가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주식한다는 얘기 잘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러면은 우리들 얘기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주식을 왜 해? 그런 얘기 막 하잖아요. 주식 가지고 이익 난 사람 없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 괜히 주식을 하면 죄지은 사람 같아. 그래서 주식 한다는 얘기를 안 한다 그럽니다. 그죠? 안 한다 그래요. 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주식해서 돈을 번 사람은 늘 떠벌려 다니겠죠. 나 주식에서 돈 벌었다. 주식에서 큰 돈을 벌었다 그러면 내가 떠벌려 다니겠죠. 아, 나 주식에서 큰 돈 벌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스스로가 절대 위축당하면 안 됩니다. 위축당하고, 이런 분들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장에 대해서 하락을 얘기한다, 상승을 얘기한다? 이거 좋아요. 그건 좋은데, 무작정한 비관론, 비관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비관을 얘기하게 되면, 나도 망가지고, 상대방도 망가져요. 나도 망가지고 상대방도 망가집니다. 그 집안이, 그 사회가 몰락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경제가 비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 정치인들 많이 뭐라 그랬잖아요. 정치인들. 이 사람들 정말 나라가 망하기를 학수고대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그랬죠.
경제가 뭐 정치인이다 그러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라를 좀 뭐랄까 끌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끌고 가는 사람들이면은 희망을 얘기해야죠. 희망을 얘기해야죠. 그리고 나쁘더라도 이 나쁜 것을 해결할 방법을 얘기해야 되죠. 나쁘다고 자꾸 선동하고 다니면 안 되죠. 경제라고 하는 게 심리인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항상 얘기했지만 시장이 안 좋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이거나 선물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시장이 안 좋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뭐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현물 투자하는 분들. 그런 분들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주식으로 큰 돈 분들 많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장이 안 좋다. 전부 시장을 떠나라. 이런 얘기 하나요? 안 하죠. 좀 장에 맞는 좋은 종목을 찾아가자. 지금은 장 자체가 경제가 좀 위축국면이다. 위축국면이니까 이럴 때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 것이다. 아니면 뭐 전세계로 돌아다녀 볼 때 지금은 어떤 상품이 가장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 전체 경제가 망한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뭐 망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래서 경제가 나쁘다. 또 주식시장이 망한다. 이런 얘기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주식시장이 정말 진짜 망한다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선물 매도로 들어가야죠. 공매도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선물 매도나 공매도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은 인버스 사는 게 맞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나라가 망한다, 경제가 이런 얘기는 정말 안 좋은 얘기예요. 그때도 제가 이제 한 뭐 1년 전인가 언젠가 하여튼 많이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경제라는 게 심리인데 아니 경제가 안 좋다, 나라가 망한다 얘기하면은 정말 망한다. 그럼 망하면 누가 좋겠어? 나라가 망하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방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정 과정이다. 어느 업종, 어느 섹터가 조정 과정이니까 이쪽 섹터로 가는 게 맞다. 이런 건 맞는 말인데 그게 아니라 전체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얘기예요. 예,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다.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주식의 마음가짐은 항상 멘탈 강화. 얘기해줘야 된다고. 멘탈 강화. 서로 박수 쳐주고. 서로 이제 뭐 위로 같은 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위로는 오히려 사람을 위축시키게 만들어요. 박수 치고 잘한다고 얘기하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잘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 탓이요라는 말을 좋아한다 그러죠. 내 탓이요.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만이 이게 발전이 있습니다. 발전. 비판을 하고 분석을 하고 발전이 있단 말이죠. 주식은 특히 그래요. 주식은 내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뭘 샀는데 상황이 어땠고 해가지고 그때는 타이밍을 조금 늦추는 게 나았다. 사는 거, 매수 타이밍을. 또 그때는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매도 타이밍을 조금 늦추어서 조금 늦게 파는 게 낫지 않았냐? 좀 빨리 파는 게 낫지 않았냐? 이런 것을 계속 분석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 내가 그때 어떤 판단을 해가지고 결과가 어땠다는 것을 계속 분석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 탓이요라고 해야만 이게 발전이 있어요. 발전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멘탈 얘기를 좀 말씀드렸고 또 내 탓이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는 게 주식시장인데 그때마다 항상 망하는 비결은 멘탈에 약합니다. 멘탈에 약하고 맞습니다. 실력도 안 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무슨 늘 보면 그 사람은 남만 욕해. 남만 맨날 욕해요. 뭐가 안 됐고. 저는 그래서 저 공매도 하는 사람들도 욕하지 않잖아요. 공매도를 왜 욕해? 공매도라는 게 하나의 제도상으로 있는 거니까, 공매도 하라 그래. 예? 저는 욕하지 않습니다. 공매도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공매도도 순기능이 있으니까 만들어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나쁘다? 그런 거 저는 인위적인 것을 싫어합니다. 인위적인 거. 인위적인 조치가 오히려 나라를 말아먹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말아먹어요. 시장을 말아먹어요. 대표적인 그 인위적 조치가 뭐였냐면 노태우 대통령 때, 그때가 아마 89년도쯤 됐을 겁니다. 요때 이제 블랙 먼데이가 나왔을 때, 아니다, 맞나? 맞겠죠? 하여튼 90년대인가? 90, 하여튼 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 그 한국은행의 발끈력을 동원해가지고, 맞어요. 그니까 88 올림픽 지나고 89년도 같아. 88 올림픽 지나고 난 다음에 주가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은행의 발끈력을 동원해가지고, 주식을 사겠다. 요 얘기를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전 종목이 상한가 쳤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주가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끝없이 내리더라고요. 끝없이. 3일 동안 전 종목 상한가 칠 때 개인들이 샀던 물건들이 다시 계속 매도로 나오는 거야.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3일 올라가고 30일 내려가고, 아니 3일 올라가고 1년이 내려가요. 1년. 예를 들면 3일 동안 상한가 전 치고 그 다음 1년 동안 주식이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뭘 하는 것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그래서 그냥 놔두는 게 좋습니다. 놔두면 시장이 알아서 제 자리를 찾아간다. 그래서 인위적인 어떤 이 립서비스 같은 것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립서비스는 필요하죠. 정부 당국에서 립서비스 같은 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참 주가 내려갔다가 그 언제입니까? 1900이 깨졌을 때 그때 이제 사장단 회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불만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결국 이제 요 구간이었죠. 요 구간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그때 무슨 조치를 한다는 둥 한번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 모이고 나니까 그냥 바닥 찍더라고요. 바닥 찍고 나면 쭉 올라갔잖아요. 이제 지난 8월달 같은데 8월달. 그래서 그런 립 서비스만큼은 필요하지만 실제로 인위적인 조치가 시장을 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장은 저절로 올라가야 돼요. 저절로. 매물이 다 나오면 결국 바닥 찍고 올라갑니다. 매물이 최악 상황으로 가면 알아서 스스로 살아난다. 이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주식하시면서 모든 것을 내 탓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야지 자꾸 발전이 있지. 남의 탓만 하면은 절대로 발전 못하고 주식 돈 못 벌어요. 그 말을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립 오늘 그 얘기 나와가지고 여기 뭐 설립법을 만들어주세요 모르잖아요. 요런 해서 그래서 제가 설리가 이렇게 생겼네.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쭉 나왔는데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해가지고 제가 이 멘탈 관련해가지고 꼭 한번 말씀 좀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특별히 멘탈과 내 탓이요라는 관점에서 좀 시간을 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은 다른 특별한 것은 많이 얘기할 건 없습니다. 어제 얘기했다시피 지수 자체는 요 2100포인트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요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제가 꼭 필요한 것이 트럼프의 대중국 합의라 그랬잖아요. 합의. 그래서 이번에 스몰딜이 나와가지고 스몰딜로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겁니다. 스몰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긴가민가 하잖아요. 긴가민가. 그래서 긴가민가에서 민가는 뭐냐? 민가는 결국 그 17일입니까? 17일 날 트럼프하고 그 17일 날 이게 이제 다음 달 17일이죠. 참 다음 달. 그러니까 칠레에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가지고 사인을 하는데 그 전에 몇 가지 더 보완해야 될 게 있다라는 식으로 자꾸 이제 잡음이 나와요. 잡음이 나오는데 저는 그 잡음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칠레에서 합의문에 서명할 거라 봅니다. 할 거라 봐요. 그 이유는 제가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그것이 이제 트럼프의 선거 전략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2100포인트 돌파가 어쩌면은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사인할 때까지 올라가지 뭐 이거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인하고 나면 돌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2100포인트가 굉장히 지금 민감한 자리다. 그때까지 그냥 박스권 등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68이니까 조금만 올라가면 2100포인트 돌파하는데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하는 말씀과,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2100을 돌파해요. 일단 돌파했다가 시간을 끌면서 다시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가지고 정말 돌파를 했는지 아닌지 확인하러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하고 이제 트럼프가 정말 사인을 하게 되면, 스몰 딜이라도 사인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여기를 확인하고 올라가는 모양. 그러니까 만약에 확인이 안 되면 요거처럼 돌파를 했지만, 요건 이제 거꾸로 된 차트죠. 보시면은 여기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는데 돌파하고 난 다음에 비실비실 돌파해가지고 더 큰 음봉으로 내려와 버리죠. 그리고 내려왔다가 다시 돌파를 했지만 다시 돌파를 못하고, 돌파 못한 것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확 빠져버리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될 겁니다.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정말 돌파가 된다면 돌파했다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올라갈 거고, 만약에 이런 패턴 다시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싸워가지고 안 된다면 요런 패턴이 다시 나올 거예요. 돌파를 했지만 다시 깨고 내려와가지고 헤매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게 미중 간의 갈등, 이게 가장 큰 중요한 건데, 저는 좀 낙관적으로 봅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이번에 해소될 거라고 보는데, 시장이 확실히 2100포인트를 돌파해가지고 지지 반등해가지고 올라갈 때는 시진핑 트럼프가 명시상부하게 이제는 서로의 무역 전쟁을 끝낸다라는 것들이 공감대를 만들 때, 그때부터 이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자체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미중 다음에 북미라 그랬죠. 미중 다음은 북미다. 미중 다음은 북미다 그랬죠. 그러니까 미중 간의 협상이 완료되면 그 다음은 북미 협상, 스몰 딜이 됐든 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보면은 그런 이제 뉘앙스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뉘앙스의 내용들. 그래서 쭉 한번 봐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일본이 유엔 총회 군축위원회에서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해야 된다. 그냥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한국이 자국수의 사령관이 돼야 된다.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있는 러시아 대사가 북미 양자가 합의한 다음에는 중국, 러시아도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 북미 양자 합의가 가까웠나요? 그죠? 북미 양자 합의가 가까운 건가? 양자 합의 후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해야 한다. 그러니까 먼저 중국, 러시아 참여한다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협상이 가까운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올라가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안 보인다. 핵물질 반출 테스트도 필요하다. 미국 군사 전문가 브룩스 베넷 이런 사람이 그 얘기했고, 그 다음에 브룩스 전 주한미 사령관, 한국이 자주국방과 동맹 사이에서 진퇴양난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별 얘기 다 있는 거죠. 그냥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오늘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있었죠. 요거 먼저 볼까요? 요거 북한이 남쪽에 평양 원전 경기 영상을 제공키로 했다. 녹화 중계는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근데 이거 요때 요거 녹화 중계야 그렇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제 중요했던 게 요거가 저는 아까 중요하게 봤어요.
어디 갔지, 금방? 아, 어디 도망간 거야? 음, 아니, 어디 도망갔어? 잠시만요. 금방 보였는데. 간중 없는 축구 대결, 북한 편파오면 자기 지적 못 주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본래 했던 것은, 그냥 검색으로 들어가겠다. 검색, 그죠? 검색. 안 보이지? 아, 이거, 네. 위에 있었어요. 왜 안 보였지? 안 보였어. 예, 이게 안 보였습니다. 평양에서 닷새 뒤에 주니어 역도대회가 있다 그래요. 주니어 역도대회. 이게 있는데, 북한이 남한의 선수단을 공식 초청을 했다 합니다. 공식 초청단을 발송했다. 그래서, 20일 평양에서 개막하는 아시아 주니어 역도 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남측 선수단 70여 명의 방북 준비 사실이 진행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만나서 아시아 역도연맹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측으로부터 남측 선수단 등에 대한 초청을 받았다. 방북 인원 선수단 등은 70여 명 정도다. 이들은 김포공항에서 출발해서 중국 베이징을 이용해서 방북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역도연맹은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비자가 나오는 대로 통일부에 방북 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회는 남측 취재진과 응원단 생중계 없이 진행되는 남북의 카타르 월드컵 축구 아시아직 예전 이후에 닷새 만에 개최되는 것이어서 닷새 만에 개최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국 역도 선수들에 대해서 70명이니까 많잖아요. 선수단과 뭐 전부 해가 70명을 갖다가 초청을 했고 그 다음에 취재진도 2명, 취재진도 방북을 허가했다는 거죠. 북한 월드컵 예선전과 달리 이번에는 남측 취재진 2명의 방북을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축구나 그런 것보다도 그렇고 그런 것도 그렇고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변화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북미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누구죠? 김명길이죠? 김명길 뭡니까? 대사? 순회대사? 네, 순회대사. 이 양반이 결렬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결렬이다 그랬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아무도 놀라지 않아. 김명길이가 자기 딴에는 결렬이다 그러면 놀랄 줄 알았는데 아무도 놀라지도 않아. 아, 그 새끼들 또 김명길이 저거 분명히 저거 기싸움일 거야. 이제 다 이제 북한에서 아는 거야, 그죠? 놀라지가 않아, 아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때 조금 빠지긴 했지만 아무도 놀라지 않았어, 그죠? 그러니까 예상했어, 너 그럴 줄 알았어, 임마. 이런 정도의 반응이었단 말이죠. 북미 실무협상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 보고 아이고 너 또 뻥치냐? 이런 정도의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그 반응은 뭐냐면은 그러한 반응은 안팎으로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나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다 똑같이 그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결국 북미 대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카타르 그 월드컵 예선전까지 그랬는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또다시 유화 제스처로 나오잖아요. 또다시 만약에 정말 북한이 옛날 같았으면 방북 신청 허가 안 해줬겠죠. 안 했을 거야 아마. 아 그래 그럼 남한 놈들 오지 마라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월드컵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아무 응답 없다가 역도 대회에서는 이게 뭐 다 또 70명의 응원단이 오고 뭐 다 이렇게 해주는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결국에는 예상했던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상하기를 아마도 저의 예상은 그렇습니다. 저의 예상은 이번 주 말 정도에 서로 접촉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늦어도 다음 주에는 뭐 북한과 미국 간의 북미 간의 접촉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늦어도 그 이유가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한단 말이죠.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결국 그 길 외에는 뭐가 있겠어. 뭐 제가 얘기했지만 그 김정은이가 뭐 새로운 길로 가겠다? 새로운 길이 어디 있어요? 새로운 길이 뭐 있나? 없어요. 새로운 길은 고속도로도 안 타는데 새로운 길이 어디 있어? 하여튼 뭐 길이 없어요. 김정은에서 길이 없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지금 사방이 다 막혔어. 위로 중국도 막히고 러시아도 막히고 다 막혔어요. 도간에 던지야. 도망갈 데가 없어. 그래서 아마도 협상에 나설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접촉이 언제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늦어도 저는 다음 주까지 보는 거죠. 다음 주. 더 늦게 보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김명길이가 결렬이다 그랬지만 그리고 뭐 의논한다 토의한다 뭐 주고 있지만 사실은 뭐 더 검토할 게 뭐 있겠어요. 검토할 거 없어. 그냥 서로 눈치만 보는 거지. 미국이 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나 눈치만 보는 것이지 북한에서 할 거 없어요. 새로운 길을 갈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결국 공은 트럼프가 지고 있는 거야. 칼자루는 트럼프가 졌어요. 칼자루는 트럼프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좀 더 많이 좀 유화적으로 좀 많은 걸 주면 협상이 쉬울 거고 트럼프가 뭐 자기 판단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생각하고 시간을 더 끌면서 하면은 뭐 협상이 좀 늦어질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중국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중국과 미국도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좀 양보하니까 이제 되는 거잖아요. 이제 좀 양보하니까 중국과도 뭐 선물 드리려고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북한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지금 본인들이 칼자를 쥐고 있어 갖고 내가 제재를 좀 해제하겠다라고 하면 협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유명한 볼턴을 자르고 말고 좀 좋은 말 없나? 해임하고 볼턴을 해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과 지금 이제 러브콜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 대화가 볼턴까지 자르고 하는 대화이기 때문에 조금 한결 부드러운 그런 이제 모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날짜가 뭐 제가 내일이다 모레다 이번 주말이다 다음 주다 뭐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분위기로 볼 때에 뭐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 가장 좀 눈길을 끌만한 내용은 이 역도대회에서 70명의 선수단이 방북을 한다. 뭐 임원이라든가 다 합해 70명의 선수단이 방북을 하고요. 또 남측 취재진 2명이 방북을 한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해빙의 시그널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기대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내용은 이 정도가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뭐 그 정도가 뭐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 가장 결정적인 얘기, 역도대회에서 북한과 한국이 조금씩 좀 이제 서로 가까워지려고 그러고 있다. 예, 관중들이 없네요, 진짜. 관중이 없는 남북 축구 대결이네. 아예 우리나라 못 가게 해놓고 우리나라 초청 안 하고 응원단 북한도 여기 뭐 안 팔았나 보죠. 그래서 그냥 선수들끼리 축구하고 말았네요.
동등한 대우를 했다.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동등한 대우 차원이다. 근데 이게 돈 되는 경기인데 북한 간중 없이 해가지고 재미없겠다. 그죠? 이게 좀 돈이 좀 뭐 관람권을 팔아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북한 거는 관람권 안 팔아먹나? 자, 하여튼 그래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은 지금 이제 그 중요했던 종목이 코롱 생명과학이었죠. 이게 이제 개선기간 부여한다는 것 때문에 쭉 올라오다가 이제 어제는 점상한가였는데 오늘은 하락으로 바뀌었다. 어제는 점상한가인데 오늘은 더 올라갔다가 이제 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롱 생명과학이 올랐다가 밀리는 모습으로 마감됐고 HLB는 아직까지 그래도 건재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안 밀리는 모습이었다. HLB 생명과학 그렇고 그다음에 헬릭스미스하고 신라젠 끝없이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헬릭스미스는 이제 행보주의고 신라젠은 조금 헬릭스미스보다는 약해요. 조금 이제 밀리는 정도, 약간 더 밀리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 그렇고 그래서 이제 바이오가 오늘 조금 괜찮은 편이었다. 그 다음에 남북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올랐다가 오늘은 뭐 이 정도면 양호하죠. 그냥 보합 정도의 마감인데 대표 종목 대아티아에 보게 되면은 철도주 대아티아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개발학 한번 했고 요때 이제 김명길이 결렬이다 해가지고 개발학 한번 하고 요거에 한 절반 정도가 올라왔나요? 자고요. 지금 이제 요게 하락의 폭이죠. 만큼 요만큼 하락했는데 거기에서 절반쯤 올라왔나요? 절반쯤? 절반이 이 정도 되니까 절반보다 조금 더 올라왔나? 그죠? 하락의 절반 정도까지 이제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올라가면 이제 하락폭을 다 메꾸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뭐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폭의 절반보다 조금 더 메꿨나요? 푸른 기술. 그래서 대표 종목이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까지니까 하락폭 조금 더 메꿨나 보다. 조금 더 그죠? 푸른 기술. 그다음에 부산 산업. 요거는 이제 하락이 그때 김명길이 결렬이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요렇게 빠졌죠. 이렇게 요 정도 빠졌는데 근데 지금 현재는 절반이 아니고 요 정도 되잖아요. 요 정도보다 조금 더 올라왔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다. 그러나 하락한 것에 한 절반 이상은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절반을 따지냐면은 하락의 절반 이상을 회복하게 되면 절반 이상을 회복하면 그 하락의 이유가 상당폭 해소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산 산업의 차트만 보게 된다면 그날 김명길의 협상 결렬이다 했던 것은 상당 부분 이제 회복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만약에 요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뭡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날 김명기가 결렬이라고 했던 그 뉴스는 잘못된 뉴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7만 5천원대 위로 올라가면은 그날 김명길의 발표는 잘못된 발표였다. 요즘 얘기하는 뭐 가짜뉴스, 잘못된 거짓 뉴스, 가짜뉴스다 이렇게 판명.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뭔 얘기 또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얘기했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더 미동. 이게 이제, 사실 좀 많이 내렸죠, 그동안에. 자율주행차도 많이 내렸잖아요. 많이 내렸다가 오늘 처음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자율주행차가 드디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기 좀 빨라요. 요거. 대성혈택은 좀 다릅니다. 요건 대성혈택은 한번 올랐다가 다시 밀렸다 올라온 건데, 요거는 좀 의미가 다른데, 더미동 가지고는 자율주행차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지금 이제 정의선 회장이 날아다니는 자동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날아다니는 자동차 얘기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런 흐름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자율주행차도 너무 나쁘진 않아요. 더미동, 대성혈택, 캠트로닉스, 코리아 FT 이것들 모양이 나쁘지 않습니다.
코리아 FT도 지난번에 양봉 근처까지 올라와서 돌파를 할 듯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마찬가지로. 근데 자율주행차 모양이 그랬다라는 거.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를 비롯한 폴더폰 종목들도 좀 괜찮았죠.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 SKC 코롱 BI, KH바테 코롱 인더스트리 이것도 좀 괜찮았는데 요것도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올라왔죠. 덕산 네오룩스 요것도 뭐 쭉 좀 하여튼 뭐 잘 버티고 있고 좀 올라왔어요. SKC 코롱 BI는 이게 주도주가 아닌가 봐요. SKC 코롱 BI 코롱이 좀 요즘 뭐 별로라서 그런가. 하여튼 뭐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KH바텍은 모양 좋죠.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는 거다. 그니 몰라도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이게 코롱 인더스트리하고 SKC 코롱 BI는 별로 재미없는데 나머지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네오룩스, KH바텍은 괜찮았다는 거죠. 그거 좀 특징이었고 그리고 오늘 뭐 대선주나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돼지열병주들도 오늘 뭐 조류 인플루엔자 얘기도 나왔는데 조류 인플루엔자도 뭐 별로 영향을 못 미친 것 같고 뭐 조류 인플루엔자 8호 이런 거 해야 될 때 아닌 것 같고 뭐 남북 대선주는 오늘 뭐 특별한 내용 없었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론인데 남북 경협주는 여전히 경협주는 여전히 상당히 기대할 만하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있겠고, 두 번째로 북미 협상, 미중 협상은 여전히 좀 현재 잘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는 얘기죠. 다른 여러 많이 얘기 나와도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는 거고. 세 번째는 전체 시장이 좀 좋은 편은 아니죠. 전체 시장은 좋은 편은 아닌데 미중 협상만 잘 되면은 경제도 좋고 주식시장도 살아나가지고 2100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 바란다. 그렇게 세 가지 정도만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경기가 본격 회복되는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멘탈 강화라는 얘기 했죠? 우리들의 멘탈 강화, 남북 경협주의 멘탈 강화를 위해서, 박수를 힘차게 칩니다. 박수 힘차게 칩니다. 네. 그래야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어차피 여러분들 남북경협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제 얘기 듣는데 남북경협주가 안 좋다 얘기하면 그게 가겠어요. 그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안 좋은데 좋다라고 얘기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좋아하잖아. 갈 거라 생각하잖아. 갈 거라 생각하니까 제 그 얘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태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고춧가루 뿌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잘 될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개방이 안 된다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는데 언제까지 개방 안 될 거야? 언제까지? 그게 말이 됩니까? 북한은 뭐 갈라파고스인가? 응?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한국이 딱 둘러싸고 있는 나라에서 나 혼자 갈라파고스 말이 됩니까? 그게 안 돼요. 그거는 반드시 개방되는데 그 타이밍이 이제 이번이 됐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저기 뉴질랜드 옆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라면 힘들겠죠, 그죠? 그럼 뉴질랜드 옆에 있는 섬나라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일본과 한국과 중국과 러시아 가운데 딱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계속 저렇게 가도 올 수 없는 나라도 되겠어요? 제가 볼 때에 실무협상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정상회담이나 세 번째 정상회담. 세 번째 정상회담이잖아. 요거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김정은 이거는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겁니다. 핵을 갖다가 뭐 일부를 폐기하든 어쨌든 간에 영변을 폐기하고 그 다음에 제재를 해제하고 이게 될 것 같다고 보여요. 저는
그거 안 되면 뭐 방법이 있습니까? 영변을 폐기하고 제재를 해제하고 요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서 그게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무 협상을 할지 안 할지 뭐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11월 달에 미북 북미 정상회담 한 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들어가가지고 뭐 이런 왔다 갔다 회담들이 있으면서 북한이 이제 개방화되는 그런 쪽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그렇게 보여요.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조금 빠를지 늦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반드시 될 것 같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인 거니까 제가 어찌 하겠습니까? 신용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몰빵하지 마시고 몰빵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도 이번에 남북주로는 뭐 돈 벌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나쁘든 좋든 시장은 늘 나쁜 거예요. 시장은 늘 안 좋아. 근데 그 안 좋은 시장 속에서 우리는 수익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죠. 주식이라는 게 뭐 쉬우면 아무나 다 하게요. 그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막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찾는 작은 오아시스를 찾는 그런 기분을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